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메가박스 마케팅팀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지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오늘 영화는 예고해드린 대로 데드풀인데 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원래 이 배 감독하고 김프로하고 둘이 꾸며드립니다만 이번 주는 특별히 황 대리도 같이 그렇습니다. 영화 버닝을 해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네. 진지하든지 그래요? 뭐 영화들 평가하지. 진지하긴 컨셉이야. 그래. 목요일은. 네,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재미없다고. 목요일날 황 대리가 이창동 감독님의 버닝 가지고 하나도 진지하지 않게 재밌게 사회 방송을-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버닝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으면 네. 그건 엄청난 재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이 그 재능이 있다고 지금 예고하신 거잖아요. 나 스스로 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 왜냐면 오늘 목요일 날. 내가 낮잠을 좀 자고 왔거든. 아, 코도 상태가 굉장히 좋고. 그렇군요. 약 먹고 온 것 같은데. 저기 노을이지네. 나 참. 춤을 춰야겠다. 이제. 미치겠고. 자, 데드풀 2 보시고 데드풀 해야지. 영화평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네.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레슬러 말려주셔서 감사님께서 히어로물 좋아하지 않았지만 전편과 다음편을 챙겨보고 싶게 만든 영화다. 최애 캐릭터가 될 듯. 네. 아주 제대로 취향 저격이셨나봐요. 이게 팟빵 아이디가 아니라면서요. 아니죠. 네, 저희가 그 올려드리는 URL에 자기들이 쓰는 겁니다. MC 스퀘어님. 얼마나 많은 영화를 봐야 다 웃을 수 있을까? 영화에 오늘 저희가 나오는- 설명해드리는 거 들으시면 네네. 다 안 보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네. 다 없을 수 있을까가 무슨 말이죠? 무슨 영화? 패러디가 많으니까. 이 이제 영화에. 뭐 영화를 알아야 좀 웃을 수 있으니까. 데드풀 두고 얘기한다면. 왜 이렇게 진지해? 맥락도 이해를 못해서 물어본 거 아니야. 이해를 못할 거야? 아니 나는 이거 뭐 버닝을 두고 얘기하는 건가? 왜 데드풀 다 지금 데드풀 평이야 이 사람아. 하는 거야? 나라니까 나님께서 성인판 레디 플레이어 1하고 주셨습니다. 적절한 비유네요. 네. 네. 황석희 번역가 만세님께서 병맛의 대항연. 근데 은근 감동도 있네. 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 황석기 번역가가 이제 유명하신 이제 데드풀 번역하면서 유명해지신 번역가인데 그렇습니다. 메가박스에서 데드풀 2를 가지고 지휘를 하십니다. 아, 그래요? 원도 했었고요. 찾아보니까 레이놀즈도 황석기 번역가의 존재를 알고 있더만. 아, 그래요? 아, 진짜? 네. 야, 대단하다. 알고 있으면서 뭐 그도 엑스포스의 일원이라 그랬던가. 아, 정말. 그럴만하지. 우리나라에서 이 번역이 엄청 화제가 됐으니까. 그렇죠. 번역 잘 하죠. 생각해보면, 번역가가 지휘를 하면 이런 외화의 경우엔 훨씬 더 백그라운드 스토리나 이런 걸 잘 설명해 줄 수 있겠다. 자기가 다 그럴 수 있겠네. 분석하면서 했을 테니까, 번역을. 그렇군요. 근데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을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이 듣나요? 아직 안 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자, 모던 파더를 위한 잡지 볼드 저널과 미식 잡지 파인다이닝 저희가 영화평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해드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 에피소드에 설명 있는欄에다가 네. 그 영화평 보내주실 수 있는 URL을 같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평 보내주세요 하고 URL을 달아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저희가 뭐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이런 거, 연락처 이런 거를 같이 받고 있으니까 네. 그걸로 평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늘 받으실 분들은요? 모던 파파를 위한 볼드 저널은 MC 스퀘어님, 미식 잡지 바앤다이닝은 황석희 번역가 만세님께 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잠깐 광고 듣고 돌아와서 데드풀 2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데드풀 2 얘기할 텐데요. 네. 라이언 레이놀즈가 복면가왕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노래 부르고 한 것 때문에 뭐 반짝 홍보하려고 왔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보명광에 나오는 게 서프라이즈였잖아요. 네. 사람들은 몰랐는데 스포일링이 된 적이 있더라고요. 휴잭맨이랑 그치. 휴잭맨이 셀카 찍듯이 데드풀이 옆에서 막 노래 부르고 있는데 뭐 그때 그 조용하라고. 노래 불렀다고. 네. 네. 그게 보명광에 나온 노래였다고. 네. 이런 또 깨알 재미가 있었죠. 그리고 라이언 레이놀즈가 내한을 1박 2일 했는데 정말 1초도 허투루 안 쓰고 가는 느낌? 네. 할 거 다 하고. 그러니까요. 네. 소주를 또 이제 몇 병만 넘으면 소주 한 병 원샷 한다고 그랬던데. 아니 뭐 본인이 뒤늦게 네. 터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다녀도 되지. 그럼, 할만하지. 그럼. 네. 뭐든지 다 해야지. 자, 그러면 일단 데드풀 2 네.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웨이드는 말기암 치료를 위해 초능력 생체 실험에 참여했다가
엄청난 힐링 능력을 갖게 됐지만 끔찍한 화상 흔적이 남아 복면과 수트를 입고 다니는 말이 겁나 많은 킬러입니다. 운명의 여자친구 바네사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지만 집에 찾아든 괴한이 쏜 총에 바네사를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여행이 가능한 용병 케이블이 미래에서 찾아오고 데드풀은 생각하지 못했던 패밀리를 구성하게 되죠. 영화 데드풀 2입니다. Form a super duper group. That's what we're gonna do. 네. 구구절절 뒤에 설명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쵸. 네. 네. 지금 뭐 평 주신 분들도 그랬지만 영화를 잘 모르면 네. 다른 사람들은 막 깔깔대고 웃는데 음. 자기는 약간 소외감 느끼고 이런 거를 조금 느낄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마디 총평하고 난 다음에요. 네네. 맥락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네. 남의 걸 따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시간. 아, 네. 이번에는 직접 불러오지는 못하고 우리 천재 이승국이 또 정리를 또 해놨거든요. 잘해놨어, 잘해놨어. 네.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네네. 한마디 총평을 배 감독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히어로는 웃겨야 한다. 히어로는 웃겨야 한다. 이걸 깨닫게 해준 영화다. 아 그래요? 네. 웃기니까 재밌더라고요. 세 글자짜리 한 줄 평도 있어요. 네. 말 봤다. 아, 말 봤다. 그렇지. 네. 말 봤다. 그렇습니다. 자학하는 건가요? 아니, 나를 높이고 있는 거지. 황 대리는요? 저는 컨셉이 익숙해지니 재미가 없더라. 컨셉이 익숙해지니 재미가 없더라. 그렇군요. 저는 뭐 일체 그런 것들 빼고 드라이하게 네. 전혀 다른 히어로물. 칭찬이네. 그런가요? 어. 그냥 뺐어요. 감정을 뺐어요. 왜냐면 저는 1편이 더 재밌더라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1편 보고 굉장히 기대하고 갔다가 2편은 잘 만들긴 했는데 네. 1편의 그 희열은 좀 아니었어. 네. 그럴 수 있지.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냥 네. 그 병맛 코드가 차라리 좋았는데 약간 이제 병맛 코드가 들어가긴 했는데 뭔가 좀 이렇게 그렇군요. 좀 그런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일단 영화 기본 정보부터 한번 듣고요. 네. 그 이후에 뭐 영화를 좀 알 수 있는 이런 거는 천재 이승국이 설명해 준 거는 조금 뒤에 듣기로 하고 네. 일단 황 대리님께서 영화의 기본 정보를 한번 훑어 주십시오. 뭐야, 내가 하는 게 승국이 뭐 무슨 판 깔아준 느낌이네? 그렇지. 안 할래? 미친놈. 승국이 뭐 하라 그래? 연출해보시지.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그건 어쩔 수 없겠지. 네. 황대리의 그러면- 기본 정보입니다. 그걸 승국이 말투로 한번 해봐. 못하겠어요. 아, 그래? 발성이 그렇게 안 돼. 아, 그래? 그 정확한 발음을 따라 할 수가 없어. 아, 진 거네? 졌어요. 그래. 판 깔아줘요, 그럼. 5월 16일 날 개봉했고 러닝타임 117분입니다. 당연히 데드풀 청불이고요. 데이빗 레이치 감독 연출작입니다. 출연은 다 아시듯이 라이언 레이놀즈, 조슈 브론린, 재지 비츠, 모레나 바카린, 브리아나 힐데브란드, 빌 스카스가드 등이 출연합니다. 네. 빌 스카스가드가 그 양반이죠. 스카스가드 배우의 여러 성공한 아들 중 하나인 그렇죠. 광대로 나왔던 그 영화 뭐죠? 공포 영화? 그것. 네. 거기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던 그 배우가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는데 그건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각본에도 라이언 레이놀즈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 수많은 드립들이 연출된 것이었고 준비된 것이었고 네. 레이놀즈가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사실 저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각본에도 있더라. 네. 폭스 배급작이고 1525개의 스크린을 확보해서 이제 어벤져스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 첫 주말 지났는데 150만. 오늘 지나고 나면 거의 200만에 육박하는 스코어를 한 주 만에 가져가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피니티 워는 어제까지 스코어가 1050만 네. 네. 정도 됐더라고요. 생각보다 뒷심이 조금 딸릴 수도 있겠다. 의미 없는 있네요. 예측이었지만 음. 참 이게 뭐 하나만한 예측인데 이거 1000만 원 넘는데 1400만 이렇게 기록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네. 했었거든요. 그렇죠. 뭔 상관이야? 왜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지. 1000만이 넘었으면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요. 사실 뭐 내가 인피니티 워 걱정을 할 건 아니지만 네. 매니아가 아니면 알기 힘든 정서가 많이 있으니까 인피니티 워에 또 아니요, 과감한 그래도 700개예요 스크린이. 아직까지. 네. 네. 어저께짜로 이제 데드풀이 1500개인데 네. 740개라서 한번 기록을 향해 계속 우겨보지 않을까? 뭐 이제 1050주만인데 이제 쉬는 날 있고 징검다리 휴가하고 어쩌고 그쵸, 하면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가지 또 않을까요? N차 관람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영화관에서 N차 관람 상품도 되게 많이 주고 하지만 1400만, 300만 이렇게 가지는 힘들지 않을까. 네.
그걸 걱정할 건 아니다 우리가. 네, 정말 의미 없는 예측이었다. 하나 말하는 소리를 또 했다. 네. 그렇습니다. 감독이 바뀌었더라고요. 1편 감독이 팀 밀러 감독이었는데 네. 거의 이제 라이언 레이놀즈의 프로젝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라이언 레이놀즈의 입김이 거센 영화기도 하고 2편에서 데이비드 레이치 감독이 오면서 굉장히 개선된 점도 있고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들은 어떠셨어요? 1편과 2편 비교해가지고. 뭐 이게 근데 제작비와 이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1편은 굉장하다라는 생각은 들긴 했는데 2편은 이미 이제 기대도 많아졌고 데이비드 레이치 감독이 2편에 합류하면서 기대감도 굉장히 커졌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뭐 평작인가?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사실 저는 더 크게 웃은 건 2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2편 볼 때 기분이 더 좋았던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하지만 저희 기분에 아랑곳않고 어떤 감정을 주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2편은 빵빵 터졌어. 약간 더 내 취향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황 대리님 어떠셨어요? 한주평이 한 것처럼 1편이 그 컨셉에서 주는 신선함이 있으니까 그게 참 재밌었고 2편은 사실 그 컨셉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지점은 없지 않나? 단적인 예로 감독이 바뀌었는데 그게 뭔 상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큰 네. 차이점을 두지 못해서 1편에서 느꼈던 그 재미만큼 막 그렇게 재밌진 않았다. 그렇구나. 그렇다고 뭐 너무 지루하거나 뭐 이런 영화는 아닌데 오히려 뒷부분에 갈수록 점점 더 말재미가 더 있어가지고 네네. 더 재밌었던 기억? 하지만 1편보다는 못한 거 아닌가? 그게 1편보다 뭘 못 만들었기 때문에 뭘 덜 했기 때문에라기보다는 네. 재밌었던 지점이 처음 느껴보는 그 생소함 막 관객한테 말을 걸고 네. 막 스스로 디스하고 현실과 영화 세계 사이를 막 넘나들면서 막 유머하는 이런 컨셉들이 찾아볼 수 없는 영화였으니까 심지어 슈퍼히어로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네. 1편은 와 진짜 새롭다 재밌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컨셉 그대로 2편도 하다 보니 네. 야 그런 재미를 좀 덜한 게 아닌가. 관객한테도 말하고 막 그랬나요? 네. 이쪽에서도? 쳐다보고 이번에도 막 그랬죠. 그랬죠? 제가 중간에 깜빡깜빡. 졸았군요. 깜빡깜빡 졸아가지고. 근데 그 각본과 컨셉이 짝 붙는 형식은 1편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고 왜냐면 자기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제 막 과거로 그렇죠. 가면서 하는 게 있었으니까. 근데 2편은 저는 그래도 사이즈가 커져도 핸들링이 되는 감독이 붙어서 액션을 굉장히 잘 찍었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뭐, 그쵸. 찍은 거 자체만 놓고 보면, 네네. 뭐 훨씬 퀄리티는 좋아졌는데, 그렇습니다. 유명해지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의 피로감. 이걸 도대체 챙겨서 보긴 보는데, 네네. 얼마나 더 이걸 많이 보라고. 그렇지. 이렇게까지 또 막, 영화를 막 섞어가지고, 막 엑스맨도 그렇죠.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막 이걸 네. 막, 이렇게까지 하나, 약간 피곤함을 조금 느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1편은 그냥 깔끔하게 쭉 가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는데, 여기저기 거 막 이제 또 가져와가지고 섞어서 막 얘기하고 그쵸, 좀 그쵸. 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이게 조금, 그래, 피곤하다. 근데 요 지점에서 어쩌면 1편 감독과의 불화가 요런 거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1편 감독 팀 밀러가 제작 견해차로 물러나고 이제 데이비드 레이치 감독이 왔는데 1편 감독은 시각 효과 전문가로 굉장히 이름 날리던 사람이에요. 토르 시리즈도 VFX를 하기도 했고 밀레니엄 시리즈도 했고 그러다 보니 더 잘 만든 블록버스터로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라이언 레이놀즈는 너 그래봤자 그린 랜턴 꼴 난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나 보다. 예. 그래서 더 그냥 이걸 더 키워서 깔깔대면서 보는 영화로 가야 된다. 이걸로 막 싸우다가 아마 라이언 레이놀즈가 우승하고 그 견해 차이에서 그러고 나서 그게 그대로 남아 있되 액션 근데 잘 찍는 애를 데려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 존 윅과 아토믹 블론드를 찍은 이 감독을 데려온 게 아닌가. 중간에 2편도 하다가 중간에 하차했나요? 아니요. 이 편을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아마 시나리오 단계에서 나와 있는 온갖 그런 드립들과 뭐 이런 게 사실 1편 감독으로서는 좀 야심만만하게 찍고 싶은데. 그렇죠. 이게 뭐 배우의 히스토리를 알지 못하면 따라가기 힘든 지점이 있으니 네. 뭐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쵸. 영화가 이래도 되나?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마블, 엑스맨, DC 뭐 이런 세계관이라는 것 자체가 네.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퓨전 사고를 찍는데 거기 심청이 나온다든가 춘향이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혹은 그러다가 무슨 TV 드라마판 버전에 뭐 무슨 뭐 구미호가 나온다든가 뭐 구미호를 연기했던 뭐 고소영을 언급한다든가 뭐 이런 식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지만 미국에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영화 드라마 뭐 이런 만화가 있대 하던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이 영화는 계속 이렇게 갈라나 보다 하는 새로운 또 기대를 하게 만드는 시리즈가 될 수도 있겠다. 가장 독특한 그건 위치로. 개인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스타워즈도 각 잡고 정리해서 봐야지. 그지. 어벤져스도 또 각 잡고 정리해가지고 또 봐야지. 이것까지도 그치. 데드풀도 이제 시작이야? 약간 이런 느낌의 피로가 높아지죠. 시작하지 마라. 싹을 잘라버리기 싶다. 약간 이런 그쵸. 느낌이었어 저는. 저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나올 마블 영화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 있거든요. 네. 인피니티 워를 보고 이제 이 2편 또 나올 텐데 나 다 봐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데드풀마저도 그런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관객들에게 약간 좀 진입장벽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팬들한테는 이제 기대되는 부담감이죠. 즐거운 부담감이기도 하고. 근데 이 영화가 전혀 그런 세계관에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도 주는 재미가 있냐에 의해서 이제 흥행 여부가 결정 날 것 같은데 그런 지점에서 흥행은 잘하고 있다. 네. 1편의 경우에도 이제 331만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2편이 1편보다 더 빠른 속도예요. 또 마블이나 이 슈퍼히어로물을 다룬 영화, 청불 영화 또 하나 더 된다고 하면 로건이 있을 건데 네. 로건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흥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로건보다는 그냥 보는 사람들이 더 재미를 느낄 만한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죠. 네. 볼거리도 화려하고. 그냥 뭐 영화 한 편 나한테 큰 재미와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시간을 선사해 주냐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재밌고 즐길 수 있을 만한 영화니까 네. 흥행은 할 것 같은데 이제 영화 안에서도 야심을 비추기도 하고 팬 입장에서도 기대되는 거는 이제 엑스맨이랑 어떻게 엮어갈 건가. 그 세계관 확장 없이 이 농담 따먹기로 가는 데드풀은 이제 다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는 지점이 거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엑스포스. 네. 자, 그 평론가들 평가는 네. 뭐 본인들 취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일반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7.0으로 평균을 내놨더라고요. 네. 이용철 씨가 가장 적게 주셨는데 2개 줬네요. 2시간의 욕지거리가 즐거우면 그게 정상인가? 좀 싫으셨나 봐요. 그러네요. 이주연 씨 3개 반. 인류가 되지 않아도 괜찮은 슈퍼 히어로의 작당. 네. 김현수 씨가 2개 반. 양쪽을 오가다 보면 결국 제자리. 박은영 씨가 3개 반. 고순도 고용량 약 제대로 빤 데드풀. 라이언 레이놀즈. 서정환 씨가 3개 반. 제대로 약 빨고 제대로 대충 쓴 시나리오로 제대로 만든 가족영화. 좋으셨나 봐요. 네. 허나몽 씨가 3개 반 주시면서 똥꼬발랄한 가족의 탄생. 이렇게 쓰셨네요. 평식 오빠 안 봤나? 안 봤나 보다. 안 보셨나 봐요. 그럴 수도 네, 있 박평식 평론가는 평이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네. 가장 궁금한 평 중에 하나인데. 그걸로 그 평식 오빠의 취향이 요런 취향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안 봤어. 안 보여준 거 아닐까. 영화 보기는 봤을 것 같은데. 보고 혼자 사실 막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일기장에 써놨고 막 최애 영화, 막 인생 최애 영화 막 이렇게 적어놓은 거 아니야? DVD 언제 출시되나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영화의 기본 정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개략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네. 1편을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1편 데드풀이라는 영화가 이제 어떤 영화인가에 네. 대해서 이제 승구이가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쭉 만든 영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네. 영상 보기도 귀찮다 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그 내용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히어로 영화의 틀을 깨버린 바로 그 영화. 데드풀은 사랑꾼이다. 데드풀의 본명은 웨이드 윌슨인데요. 특수부대 출신으로 해결사 일을 하다가 운명의 여인 바네사를 만난 후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커플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기 암 환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웨이드는 자기를 돌보며 고통스러워할 여자친구를 볼 수 없다면서 그녀 몰래 위험한 초능력자 양성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고문과 다를 바 없는 실험 끝에 엄청난 치유 능력을 초능력으로 얻게 된 웨이드는 당연히 암도 씻어내게 되지만 그 대가로 외적 잘생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말도 없이 잠수를 탔는데 전과는 너무 달라진 모습으로 그녀 앞에 나타나기가 두려웠던 웨이드는 데드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나쁜 조직을 상대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장을 잡아서 외모를 돌려놓으라고 하기 위해서였죠. 이 과정에서 일이 좀 꼬여서 상대에게 정체도 탄로나고 바네사가 인질이 되기도 하는데요. 데드풀은 입버릇처럼 외치는 이 말과 함께 전력을 다해서 프로그램의 대장까지 없앱니다. 안타깝게도 웨이드는 외적 잘생김을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만 바네사는 상의도 없이 잠수를 탔던 남자친구를 용서하고 그의 외적 변화도 쿨하게 받아들입니다. 둘은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네, 데드풀 1편은 러브스토리였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니까 데드풀은 사랑꾼이죠. 데드풀은 영웅이 아니다.
일에 착수하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성격도 삐뚤어져 있지만 은근히 약자들의 의뢰를 받아주기도 했던 웨이드는 데드풀이 되면서 쉬지 않고 놀려대는 입담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성격은 더 삐뚤어진 것인지 아예 영웅이라고 부를 수 없는 행보를 이어나갑니다. 애초에 데드풀이 된 것도 잘생김을 되찾으려고 그런 거였잖아요. 자신이 돕고 싶은 사람만 돕고 때리고 싶은 사람은 사정없이 때리는 데드풀은 언제나 자신은 슈퍼할 뿐 슈퍼히어로는 아니라고 외치며 사람들을 지키는 히어로들은 범생이라고 놀립니다. 이런 데드풀에게 언제나 잔소리를 늘어놓는 범생이 중 한 명이 바로 돌연변이 콜로서스입니다. 그의 능력은 딱 봐도 보이는 단단한 피부와 괴력. 어떻게든 데드풀을 갱생시키려는 콜로서스의 목표는 그를 정의의 팀, 엑스맨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그 울버린 나오던 그 엑스맨이요. 이 영화는 그 영화랑 같은 세계관입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세요. 데드풀도 친구가 있다. 놀랍게도 이렇게 멋대로 사는 데드풀에게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자친구도 있는데 친구들이야 당연히 있겠죠. 위즐이라는 친구는 데드풀이 용병일 때부터 항상 들르던 용병들의 아지트, 시스터 마가렛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드풀이라는 이름도 여기에 걸려있던 누가 먼저 죽나 내기판에서 따온 이름이죠. 웨이드와 개인적으로도 오랫동안 절친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R은 1편에서 데드풀의 룸메이트였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데드풀과는 티격태격하며 필요할 때 총도 잘 찾아다주며 심지어 본인의 총도 빌려주며 이케아에서 무슨 가구를 사야 하나 싸워가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2편에서도 룸메이트로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도핀더는 우연히 데드풀이 불렀던 택시의 운전기사인데요. 그때 인연이 되어서 데드풀의 운전사처럼 가끔 등장합니다. 데드풀이 돈 한 푼 안 내고 하이파이브로 택시비를 퉁쳐도 그러려니 하는 데드풀과 비슷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데드풀은 제4의 벽을 허문다. 데드풀은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긴 합니다만 영화 밖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정신세계가 독특한 만큼 영화 속 인물들은 아무도 못 알아듣지만 관객들만 알아듣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셀프 디스를 포함한 온갖 패러디들을 영화 속에 넣기도 하고요. 심지어 관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Oh, hello. I know, right? 이른바 관객과 작품 사이에 존재하는 제4의 벽을 무너뜨리는 캐릭터죠. 그러니까 데드풀이 영화 캐릭터답게 행동하지 않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 맛에 보러 가는 영화입니다. 혹시나 울버린을 연기했던 휴 잭맨과 관련된 드립이나 장면이 나와도 그러려니 하세요. 데드풀이 아주 좋아하거든요. 데드풀은 잔인하다. 당연한 말입니다만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이고 데드풀이 싸움을 잘하고 그의 능력이 치유 능력이기 때문에 영화에 센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웃긴 영화에서 잔인한 장면으로 장난도 많이 치기 때문에 데드풀이 그냥 입담 좋은 캐릭터 나오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인 줄 알고 가셨다가 놀라실 수 있으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데드풀은 야하다. 네, 이 자료 화면을 쓸 수도 없고 괜히 19금 영화가 아니겠죠? 네, 이 불쑥불쑥 장면이나 대사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으니까 혹시 부모님이랑 같이 보실 생각이었으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데드풀은 입이 걸다. 이 오디오 자료도 쓸 수가 없고, 잔인하고 야하고 그런데, 욕이야 당연히 막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부모님과 예매하신 분들 잘 생각해보시라고요. 네, 간단하게 데드풀 설정들과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2편에도 나오는 캐릭터, 그 할머니, 택시 운전사, 도핀더, 그죠? 콜로서스하고 네가소닉. 네. 요 정도는 그대로 나오는 것 같고, 또 술집 주인이죠, 위즐. 친구. 네. 네. 요 정도는 그대로 나오는 것 같고, 네. 저는 바카린. 이름이 너무 어려워. 모레나 바카린. 모레나 바카린. 네. 바네사로 나오는. 아니, 점점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 저는 사실 홈랜드에서 처음 보고,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렇게 많이 예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점점 데드풀 나오면서 되게 예뻐지는 것 같아요. 스타가 되면서 관리가. 나이도 시작된 적지 건가요? 않아요. 그냥 많이 나이도 보이는데. 적지 않은데 굉장히 예뻐지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데드풀 1편 봤을 때 좀 헷갈렸어요. 부록이시네, 부록. 올해 나이 부록이십니다. 엑스맨을 원래 나오던 진 그레이랑 징그레이. 닮은 거예요, 처음에. 그래? 안 닮았어. 그래? 에이. 나만 그래서 나 혼자서 빅픽처를 그린 거야. 그래? 진 그레이랑 닮은 애를 일부러 캐스팅한 이유가 있나? 에이. 이러면서 이제. 안 닮았어, 하나도. 음모론이다, 음모론. 두 사람 닮았다는 건 똑같지. 황대리 배감도 똑같이 생겼던데?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요?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겠네. 네. 아무튼 저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편에서는, 더 나이가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그렇지. 자, 그러면 1편을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나요? 꼭 봐야 되나요?
그 이순국 정리형 3만 보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난. 그래요? 크게 문제 상관없을 것 없을 것 같아요. 같아. 그게 1편 내용은 이제 크게 데드풀 1은 러브 스토리다. 네. 2편은 가족 영화다. 라고 포장하고 있잖아요. 가족 영화의 시작이 이제 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바네사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게 1편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네. 그 영화의 서두에도 이제 이 둘이 커플이구나 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 내용만 알고 가시면 충분히 뭐 보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런가. 아, 저는 가족 영화라 그래서 네. 그래서 좀 실망했나 봐. 아. 가족 영화라 그래서 그 박하린하고 두 사람이 가족을 어떻게 이룰까? 아. 행복한 가족을 이루는 얘기인가? 그치. 라고 생각했어. 그게 무슨 가족이야? 그냥 조폭 아니야? 해거리 만드는 너무 영화잖아.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가족 영화인데 청불일 리가 없겠죠. 아니 그래서 그런 나는 평범한 가족 영화였으면 청불이 아니겠죠. 가족이라 그래서 진짜 그 패밀리를 생각했는데 이 패밀리의 개념이 그냥 프렌즈지 그게 무슨 패밀리야? 그런 거 아니야? 마피아죠. 마피아는 가족이에요. 베밀이 느낀 거지. 마피아는 가족이에요. 아, 우리 식구 아이가 이런 느낌의 식구가 약간 생기는. 예, 그 식구에서 약간 뒤통수 맞아가지고 그러네. 아, 좀 시시하더라고. 그럴 수 있지. 나는 이제 왜냐면 그 끝까지 가족 영화에 대한 미련을 안 놓은 거야. 그래서 박하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중간중간 계속 가잖아. 그렇죠. 아, 이거 얘기 되나? 근데 어쨌든 뭐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네. 아, 그래서 짠하고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에는 별 적이 없고 그렇죠. 아, 다른 것만 나오길래 저는 뭐 보셨으면 좋겠다. 네, 1편을. 안 그러면 톤을 모를 수 있으니까. 아, 그럴 수 예, 있지. 이게 그냥 일반적인 히어로물인가 생각하고 가셨다가는 크게 당황하실 수 약간 있다. 이거 뭐야? 약간 이럴 수 있어서 그렇죠. 1편의 톤을 한번 보시고 네, 아, 분위기도 대충 보고 그리고 가면 맞아요. 훨씬 좀 풍성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엑스맨 시리즈나 어벤져스 같은 거로 생각하고 그냥 이 데드풀 2를 처음 보면 진짜 당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청불이 아닐 수 없는 영화거든요. 네. 이 영화가. 그거 하나는 경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가족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가족의 개념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아,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93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주로 살고 있는 배 감독님과 저같이 이제 느와르에 심취한 사람들을 이 가족 말고 그 가족 그럼 바로 이해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요? 난 그거 이해 안 가던데. 자, 그럼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면 좋을까요? 150만 150만이라 봤으니까 뭐 많이 보실 것 같긴 한데. 낄낄대면서 볼 수 있는 잔인한 영화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예.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생각나는 이건 만화인데 사우스 파크라고 만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되게 귀여운 애들 나오는. 근데 걔네 입이 정말 거칠어요. 그리고 걔네 막 갑자기 뜬금없이 잔인한 장면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막 후세인 막 등장하고 막 후세인 죽고 막 산으로 가는 19금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근데 걔네가 아카데미 시상식에 주제가상 후보에 올랐는데 주제가상 후보에 오르면 보통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가사가 너무 다 욕인 거야. 그래서 그거 부르던 가수가 나와서 그 노래를 못 부르고 아카데미 시상식 당시에 사회 보던 사회자가 나와서 마스크 끼고 가만히 서 있고 막 이런 퍼포먼스를 할 정도로 웃기고 잔인하고 욕 많이 나오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미국 문화 이런 걸 좋아하신다 하면 그냥 취향 저격일 것 같다. 굉장히 좁네요. 네. 취향 저격일 것 같다. 되게 그럼 굉장히 이런 게 요즘에도 있었네? 라고 엄청난 발견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마블에서 뭐 관여한 영화긴 합니다만 마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슈퍼 히어로물이 너무 착하지 않아? 라는 느낌이 드신 분들한테는 좀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쌍욕하고 피가 난자이기 때문에 네. 이게 죽어도 디즈니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폭스에서 제작이 계속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렇죠. 거기서 위안을 삼고 안도감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기대했던 시리즈가 아닐까. 왜냐하면 사실 슈퍼 히어로지만 우리가 만나보는 이제 디즈니에서 배급하는 마블 슈퍼히어로 영화들은 피가 잘 안 나잖아요. 네. 그냥 묻어 있는 정도지.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망치로 사람을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망치가 아니라 무슨 뭐 별에 무슨 엄청난 에너지를 받아서 만든 망치로 사람을 때리는데 타격기로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건 둔기인데. 네, 뭐 그런 거 있어서 이게 너무 만화 같지 않아? 라는 느낌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데드풀, 칼 들고 총 들고 나오는데 무기들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네. 약간 여러 가지 패러디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걸 모르고도 이걸 봤을 때 재밌을까?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 그 패러디들이 플롯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막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정도? 네. 음. 저는 뭐 황대님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네.
유혈이 낭자한데 깔끔한 영화가 좋다 하시는 분들. 네. 유혈이 낭자하면 막 이렇게 눈을 좀 감게 되거나 좀 아우 저렇게까지 막 이렇게 생각되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정말 유혈이 낭자한데 상대적으로 깔끔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떠오르는 영화가 킹스맨. 그렇지. 킹스맨 영화 머리 터지고 난리 나는데 깔끔하잖아. 그런 데서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깔끔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지. 하여튼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면 네. 킹스맨보다는 좀 더 만화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정도 그 정도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가서 그냥 깔깔거리다가 오시기에는 맞습니다. 좋은 영화가 아닌가 싶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영화 스포일러가 포함된 네. 내용을 얘기를 할 텐데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네. 스포일러가 포함된 얘기는 잠깐 쉬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데드풀 2 스포일러가 포함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할 텐데 네. 네. 쿠키 영상이 가장 이제 화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쿠키 영상을 보고 이해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전편에서 쿠키 영상 보라고 얘기를 안 했네? 그러네. 봤겠지. 그래. 안 나가고 보던데. 그냥. 저 밤 11시 영화 봤거든요. 네네. 와, 깜짝 놀랐어요. 앞에 2줄 정도 빼고 꽉 찼던데. 요즘 뭐 딱 볼 영화가. 와, 그래도 그 정도로 꽉 찬 게 어벤져스 이후로 잘 못 봐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깜짝 놀랐어요. 또 쿠키 영상 같은 경우에는 데드풀 1이 워낙 쿠키 영상을 가지고 장난친 케이스라 그 데드풀의 2는 진짜 쿠키 영상이 달라요 라는 말도 거짓말인 줄 알더라고. 그렇게 많이 차 있는데 네. 정말 미동도 안 해. 아무도. 아. 그러니까 뭐 당연히 쿠키 영상이 있으려니. 그렇죠. 그리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 봤는데. 그리고 심지어 좀 빨리 나오잖아. 그치. 네. 이게 쿠키야 싶을 정도로 좀 빨리 나와요. 여느 마블에 비해. 네. 네. 그 어디까지 보셨어요? 다 봤어요. 그린 랜턴 거기까지. 그린랜턴 죽이는 죽인 거 이후에 또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다 나왔죠. 네. 그 뒤로 쿠키 영상 확인 못했죠. 네. 나도 못해서. 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이상의 이야기는 안 돌아다니던데. 네, 없다라고 하긴 하던데. 근데 그게 4개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헷갈리더라고. 이게 영상이 시퀀스로 봤을 때 4개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네네. 그게. 그냥 딱딱 끊어진 게 4개인 걸로. 뭐 자막도 올라가다 또 하나 더 나오고, 자막도 올라가다 하나 나오고, 이렇게 4개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린랜턴이 죽으면 다 보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린랜턴 죽은 거랑 네. 그 앞에 울버린에서 나온 입 막혀 있는 데드풀. 그 데드풀이 죽은 거랑 그 지점에서 아는 사람들 막 박장대소를 하고 막 네, 웃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 옆에 앉아 있는 커플은 되게 심각하게 무슨 영문인가 이게 왜 웃는가? 모를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뭐 그렇게 쳐다보던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놓은 영상이 있죠. 그렇습니다. 승국이 영상이 있어요. 천재의 승국이. 네. 쿠키 영상에 왜 이렇게 다들. 유튜브에 천재의 승국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면 뭐 그거 이제 영상까지 다 덮어가지고 얘기하니까 네. 그걸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겠고 네. 뭐 이 한 에피소드를 하면서 그 승국이 2번 갖다 쓰는 거는 자존심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만 찾아보시라. 그 이제 입 막혀 있는 네. 밀라빈형처럼 나온 그 데드풀 네. 때문에 울버린이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 영화. 엑스맨 네, 울버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흥행 뭐 하여튼 망했죠. 네. 사실. 그리고 울버린 첫 단독 영화였잖아, 그게. 그렇죠. 원래 또 다른 악당이 있지 않아요? 그 영화에? 울버린이랑 같은 능력이 있는? 울버린 형이 있지 형. 그죠. 늑대 저 네. 뛰어다니는. 나왔던 그러다가 것 같아. 이제 우르르 다 탈출시켜가지고 밖에 빠져나가라고 네. 하는데 그때 이제 데드풀이 나와. 데드풀이 나오죠. 그래서 데드풀 원작 만화 팬들이 엄청나게 욕한. 그렇지. 그 데드풀이. 데드풀의 입을 막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이 있지. 그치. 마지막에 입이 뜯어지긴 합니다만. 그래요. 이 영화가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는지 안 다뤘는지 기억이 아사모사한 아이 인 더 스카이를 연출한 게빈 우드 감독님. 게빈 우드. 네. 제가 여행 갔다 우연히 만난. 그 게빈 우드 감독. 그때는 알아보지 못했던 게빈 우드 감독님이 연출한 영화더라고요. 근데 영화도 망하고 데드풀도 욕먹고. 그렇죠. 했었던. 그분의 커리어도 망하고. 쿠키 처음 볼 때, 데드풀이 나온 장면을 라이언 레이놀즈가 직접 지금의 데드풀이 이제 막 쏴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타임라인 정리하는 중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가는데 전 그 울버린을 안 봤거든요. 야, 그래서 그래요? 그게 데드풀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 근데 그걸 라이언 레이놀즈가 했었다는 사실은 보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
타임라인을 정리한다 그래서 네. 네. 뭐 시간 뭐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입 막혀 있는 배우가 라이언 레이놀즈는 몰랐어요. 나와서 알았어요. 자기 자신의 과오를 씻고 있는 이제 중이었던 흑역사를 거죠. 지우는 차원에서 그렇죠. 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네. 하고 이제 쿠키 영상의 첫 번째가 바네사를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 그럼 다음 편에 살아나나?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바네사가 굳이 없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 그렇지. 있으면 또 좋은 거잖아. 요. 계속 나오겠지. 그러고 보니 되게 이기적이네요. 막상 케이블한테 받은 장치인데 네. 케이블이 쓰려고 했던 이유는 성취시켜주지 않고 네. 자기의 연기의 흑역사와 스토리상의 흑역사만 정리하는. 그렇죠. 고쳤다잖아. 다 그게 고쳤으니까. 두 번밖에 없었는데 계속 쓸수 고쳐서 있게 계속 된 쓸 수 거니까. 있으니까 뭐 케이블도 쓸 수 있는 거지. 뭐 다음번에 쓸 수도 있는 거고. 반납하기 전에 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케이블한테 반납하기 전에. 그럴 수 있겠네. 네. 그게 뭐, 마지막 그린랜턴은 음. 그린랜턴 자체가 워낙 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영화 중에서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본 읽고 있는 것부터 그렇죠. 그냥 없애버렸죠. 근데 그러면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못 믿었던 데드풀 흑역사를 지운 것까지 오케이. 그리고 그린랜턴을 출연을 하려고 하는 라이언 레이놀즈를 없애버린 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사이다처럼 받아들였을 텐데 이런 문제가 좀 궁금해요. 그린랜턴이 데드풀 만들기 한참 전에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거기에 출연을 하려고 하는 라이언 레이놀즈를 데드풀이 된 라이언 레이놀즈가 죽인 거잖아. 그럼 이제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이언 레이놀즈가 거기서는 이제 보통 많이 써먹는 게 그거죠. 뭐 다중우주론. 아, 그치. 그 우주에 있는 라이언 레이놀즈만 죽인 거구나. 그죠. 네,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쿠키 영상이 원래 하나 더 있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 영화상에서도 잠깐 언급되는 히틀러. 아 그럼 뭐 이런 거 있으면 히틀러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대사 나오잖아요. 죽이러 가나? 쿠키 영상에 그런 내용을 찍었대요. 아기였던 히틀러를 목졸라 죽이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거죠. 세다. 이게 짱이다, 정말. 마지막 쿠키인데 이게 시사하고 나서 야 이거 너무 세다. 아무리 그러지만 아기를 이렇게 죽이는 장면이 그건 좀 세다. 받아들이겨지겠냐라고 해서 그거는 좀 삭제했다 그래요. 야, 정말 막장으로 막 갔었구나. 그걸 다 찍어놨었구나. 네, 닿죠. 뭐 아마 블루레이 같은 거 사면 거기에 들어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대박이다, 정말. 야. 근데 뭔가 선을 넘어야 뭐가 나오나 봐. 이번에 정말 막 넘어가던데, 선을. 네, 네. 뭐 거의 뭐 현실과 영화 뭐 가상 세계를 뭐 네. 넘나드는데, 근데 그 또한 1편에서 봤던 거라 그쵸? 그렇게 신선하지는 않더라고요. 음. 그걸로 할 수 있는 걸 이제 뭐 많은 부분 한 건 아닌가. 근데 이걸 가지고 뭔가 더 기대를 넘어서는, 상상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이상 재미를 더 가중시키기는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 부분에 반복되는 요소들은 좀 지루하기도 했어요. 뭐, 이를테면, 그 영재 학교 가가지고 막 싸우다가 꽝 창문 부셔지면서 들어갔더니 꼬맹이 하나가 있고, 나 엑스맨이다 했더니 훈련생이 주제 뭐 하면서 시리얼 통에다가 라이언 레이놀즈 사인 막 하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재미는 있는데 음. 한 번만 더 나오면 재미없겠는데 약간 지루한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궁금한 게 이렇게 관객석과 스크린 사이를 넘나드는 영화가 딴 게 있었나요? 뭐 끼켜봐야 의미심장한 장면에서 카메라를 쳐다보는 정도는 많이 생각이 나는데. 우디 알렌 영화 중에 많죠.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그 종종 있었어요. 이런 영화들. 네. 네. 왜냐하면 제사의 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걸 깨는 히어로다라고 했다면 제사의 벽이라는 걸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담론이 이미 한번 나왔다는 얘기인데 영화들이 그런 걸 해왔다는 거죠. 아, 또 생각나네요. 심형래 영화가 그랬어. 심형래 가장 그쵸 가장 대표적인 효과적으로 처음에 사용했죠.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시작해볼까요? 그럼 객석에서, 네! 그렇지. 하나, 둘. 아니야 그리고 영구 있다 없다를 한 3번 정도 불러봐. 맞아. 그러면 영구가 관객석에 있는 애들이 영구를 불러보라고 하거든요. 맞아, 그럼 맞아. 영구야 하면 영구 없다 하고 못 들은 척해. 네. 그래서 그걸 한 3번 해요. 맞아. 그래서 애들이 엄청 세게 소리를 지르면 그때 3번째 때 탁 돌아보는 그런 인터랙티브가 맞아.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애들은 목소리가 커야 얘가 돌아본다고 속겠지만 사실 그렇게 찍힌 거잖아. 네. 제4의 벽을 허문 영화가 선구자적인 시대를 영화가 앞서갔네. 야 심형래 하나 잘했다 건졌다. 거의 VR 수준인데, 이거는? 근데 이분이 이제 다시 이제 이분은 요즘 마당놀이를 하신다고.
아, 그래요? 더 인터랙티브한 직접 아니 사람과 중국에서 만나. 중국 자본 받아가지고 중국에서 영화 디워를 뭐 또 만든다. 네. 찍으신다고 그러신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또 공연을 하고 계세요. 오.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예 그 마담극처럼. 저는 인터랙티브한. 어려서 영구 시리즈를 영화로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도대체 굉장히,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길래? 한 번도 안 봤어. 굉장히 어릴 때 봤었어. 나도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어디서 봤는지도 기억나. 근데 그게 제목이 뭔지는 기억도 안 나. 하여튼 맞아. 연구가 나오는 맞아, 나 영화였어. 그걸 같이 본 거 아니에요? 어? 너랑 같은 극장이었어? 그 신촌교 옆에 그 극장에서 본 거 아니에요? 비행기 모형 달려 있는데? 아 그래? 난 거기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라고 하자. 네.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 그때도 리얼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 안 봤어요. 진짜로. 뭔 그랬구나. 소리야? 그럴 수 있죠. 아 너무 그게 네. 유치한 거예요. 아 나는 무슨 시민회관 같은 데서 봤어요. 그러니까 애들 우르르 다 데려가서 보여주는 뭐 그런 지금 거였어. 생각해도 이상한 애였던 것 같아. 그러게. 만화 안 봤지. 그러게. 리얼리티 떨어진다. 답답하다고. 보통 그치, 그러면 그치. 나이 들고 나서 더 철없게 행동하기. 지금 이러고 있는 게 그렇군요. 그렇구나. 어린 시절 잘 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심영래 영화 중에 네. 유일하게 본 영화가 우레메 원이에요. 우레메. 우레메 원. 우레메 나도 봤던 것 같아. 그거는 그래도 그나마 용납해줄만 하다. 아, 그치. 네. 나름. 에스퍼맨. 그치. 예. 에스퍼! 뭐 슬퍼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거 모르지? 하나만, 그리고 이제 그것도 시리즈가 막 나오는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 봤어. 저 우레메 그 모형도 안 봤어요. 있었어요. 모형도 있었어? 예, 그 플라스틱으로 그 접으면 새 되고 매처럼 아, 조립하면 그러네. 로봇 되고. 아, 그게 있었지. 난 그게 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날개 펴서 한번 던져본 적이 있어. 정말. 날개가 달려 있잖아. 어. 한 펴가지고 한번 던져봤는데 그냥 뚝 떨어지더라고. 부서졌겠네? 잡았어. 아, 잡았어? 위로 던졌다가 아. 연처럼 그렇게 날아가지 않을까? 둘 다 하여튼 정상은 아니야. 이게 되게 평범한 아이의 일상인 거고, 저거 유치해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 어쨌든. 동심이 저는 좀 없어. 이상한 아이였던 것 같아. 안 보고. 동심이 없었어. 안 본 사람 한 명. 보고 나서 이게 될 거라고 던져보는 애 한 명. 아, 진짜 무섭다. 아이도 그 이상한 갈색 로봇 기억납니다. 그래요. 자, 아무튼 데드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데드풀. 아니, 근데 데드풀이 되게 이제 스타일리시하고 네. 전혀 다른 형태의 이제 히어로 무비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리얼리티를 논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싶더라고. 계속 고민이었어. 재밌게 봤는데. 네. 아,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죠. 이게 뭐 플롯을 가지고 엄청 임팩트를 주는 영화라기보다는 말장난에 되게 힘이 가 있으니까. 데드풀의 그 농담은 어땠던가? 이 히스토리는 어땠던가? 왜 이런 농담을 했던가? 이거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 전 오히려 근데 1편보다 2편이 나은 지점이 있었어요. 뭐야? 1편에는 악당이랑 마지막에 이렇게 폐허가 된 군함 같은 데서 싸우고 할 때, 선착당에서 막 싸우고. 그 용병이랑 용병 대장이랑 있을 때, 아, 이거 너무 죄산 티 난다. 뭐 싸우는 게 맥락이 너무 없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용병들한테 한참 싸우고 있을 때 그 덩치 큰 여자 악당이랑 원래 데드풀로 만들어버린 메인 빌런이 서서 한참 보고 있어. 걔 이름이 프란시스인가 그래가지고 시체들로 막 프란시스 만들고 장면은 웃긴데 너무 그냥 세팅이 세팅 같고 액션도 그냥 데드풀 혼자 마음 먹으면 다 죽이고 막 이것밖에 없어서 액션이 좀 별론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편에서는 그런 걸 그래도 좀 신경을 썼더라고요. 특히 저는 운이 좋은 캐릭터의 운 좋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그리고 심지어 막 대사로도 나오잖아. 무슨 그게 초능력이냐고. 슈퍼히어로가 운이 좋다는 거. 도대체 그거는 무슨 만화가 중에 여성 캐릭터를 그리는데 특히 다리만 못 그리는 어떤 애가 대충 만들어낸 설정 같지 않냐고. 막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운이 좋은 걸 어떻게 할 건데? 근데 그걸 잘했더라고. 뭐 근데 그런 게. 운이 좋은 놈이 장땡이다라는 이 얘기는 굉장히 동양적인 사상 아니에요? 뭐 실력 있는 놈 위에 질 기린 놈이 이기고 그 위에 운 좋은 놈이 진짜 짱이다. 약간 그 느낌도 나면서. 그렇죠. 그것보다 저는 재밌었던 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베니셔 투명인간 투명 인간이 그쵸. 네, 정체가 밝혀질 때 브래드 피트로 밝혀질 때 깜짝 놀랐지. 이게 뭔가 싶어 너무 짧게 지나가잖아요. 깜짝 놀라서. 이게 배경이 있더라고요. 네. 원래 케이블을 브래드 피트가 하려고 계속 많이 이야기 됐나 봐요. 네네. 그러고 이제 무산된 다음에 그렇게 뭐 이렇게 투명인간으로 잠깐 나온 것 같은데. 데이비드 레이치 감독이 존윅 아토믹 블론드를 찍기 전에 사실 무술 감독 스턴트맨이었는데 그렇지. 브래드 피트 더블이었어. 그치. 네. 파이트 클럽 뭐 이런 데서. 네. 네. 되게 친한 거야. 아하. 그래가지고 데리고 그거 해달라고 한 와가지고. 거구나. 네. 나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래픽 같았잖아. 그래 진짜 대단하더라. 깜짝 놀랐어. 깜짝 터지겠어. 아니 처음 놀랐던 건 그냥 장난치는가 싶었던 거는
안 나오니까 대사가 네. 그냥 낙하산을 저게 누가 메고 있는 모습인지 그냥 던져놓은 건지 잘 모르겠고. 그렇지. 근데 진짜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다 살려냈잖아. 네. 다음 편에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걔네까지 다 살렸나 궁금해지더라고. 살렸잖아. 근데 피터만 살리는 장면만 나왔으니까 나머지 애들 한 명 한 명 죽은 애들을 전부 다 살렸다는 얘기일까? 왜냐하면 그치, 피터는 거기서 얘기하다 가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기다렸으면 이제 빨려 들어가 죽는 건데. 그렇죠, 그렇지. 거기서 가라 그랬으니 그 전에 애들은 어떻게 했을까? 폴 스카스가드 이 배우도 사실 되게 요즘 핫한 배우인데 정말 그렇게 갈려서 죽게 나고 그래서 다음 편에 걔네를 써먹을래나? 약간 좀 그 거기에 대한 기대는 생기긴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같이 보는 사람들이 가장 빵 터진 부분은 그 애기다리. 그 애기다리 있는 시퀀스는 야 정말 정말 발군이더라. 그리고 일어나서 와서 이렇게 알았어 하고 하는데 미쳐버린 줄 알았어 정말. 야 그땐 정말 사람들이 네. 막 미친 듯이 웃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건 진짜 재밌었어. 그리고 저는 이상한지 한 명씩 죽을 때 너무 재밌더라고. 낙하산 내려서 그렇지. 한 명씩 그렇게 죽는데 야 뭔가 나를 실성하고 보게 만드는구나 싶은 게 아, 진짜. 아니, 저는 그런 영화가 생각났어요. 이것도 약간 그런 영화의 패러디를 이용한 건가 싶은데, 옛날에 스티븐 시걸이 되게 유행할 때, 네. 스티븐 시걸이 포스터에 전면에 붙어 있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무슨 비행기에서 구출해내는 영화인데, 스티븐 시걸이 초반에 나와요. 네. 근데 비행기에 몰래 뭐 밑에다 대가지고, 파이널 디시전. 파이널 디시전인가? 파이널 디시전이라는 영화에 스티븐 시글이 한 20분 나오는데 네.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 걔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걔가 죽어. 걔가 시작하자면 죽어요. 맞아. 근데 그런 더 영화 재밌는 있었어. 건 뭐냐면, 죽고 나서도 영화가 재밌어. 맞아. 파이널 디시전 재밌었어. 아, 커트 러셀이랑 같이 나왔나?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전면에 스티븐 시걸 이름만 달면 영화가 흥행하던 시절이었으니까 등장한 건 맞아. 그 영화 재밌었어. 앞에도 잘 나와. 근데 초반에 죽어. 엄청난 반전이었지. 아 이렇게 속이는구나 싶었는데 영화가 계속 재밌어. 맞아요. 그 영화 있었지. 하여튼 뭐 그런 시퀀스가 생각나더라고. 뭔가 이 엑스포스 애들이 네. 뭔가 한 역할씩 다 할 줄 알았는데 출동하자마자 다 죽고. 야, 그래서 저는 한 명 한 명 죽을 때 제일 처음에 뭐 차에 치이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스카스 가드가 바로 그 분쇄기에 꼴이 날 때 너무 황당해서 웃긴 거야. 근데 얘가 덜 죽은 거야. 그래서 피터가 막 구해주려고 하다가 입에서 토하면서 녹아서 죽잖아. 근데 이 녹는 게 너무 CG를 너무 잘한 거야. 와, 이 시퀀스에서 어떻게 마무리할까? 더 세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브래드 피트.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등장하자마자 죽이는 초유의 사태. 네. 그 씬 하나만으로도 이 영화가. 재밌는 지점이 있죠, 뭔가- 분명히. 네. 이게 뭐, 데드풀만의 신박한 설정들은 1편에서 익숙해져서 그런데, 네네. 뭐 2편에서 새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지점들이 있네요, 재밌게. 케이블이랑 1대1로 싸울 때, 좀 뭐 그런 게 재밌었어요. 아, 보통은 저기서 저렇게 할 수 없는데, 데드풀이라서만 할 수 있는 액션이 나온 게, 팔다리 막 다 부러지잖아. 집 부러진 팔로, 이렇게, 얘 목 감아가지고. 막 하고, 막 이런 거. 뭐 이런 거, 1편에서도 그런 게 나오긴 했었는데, 자기 손 잘라가지고 도망간다던가. 근데 1편에서는 그걸 고어한 요소로만 썼다면, 2편에서는 액션으로 약간 얘가 한계를 뛰어넘는 게 안 죽으니까, 뭐 그런 걸 좀 설명해주는 액션이 그거 재밌었다. 대표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총알을 칼로 자르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게 그 장면이 이제 울버린에서 나왔던 데드풀, 우리가 네네. 역했던 그 데드풀이 보여주는 주요한 장면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날라오는 총알을 잘라가지고 그 총알이 두 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 뒤에 두 명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거기까지는 뭐 오 멋있다 하는데 그 다음부터 총알을 이제 칼로 써는데 온몸에 다 뚫리는 뭐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장면들 되게 웃겼어요. 그 심지어 그건 자기 패러디인 거네? 네. 하이패러드죠. 옛날엔 다 막았거든요. 아, 그 칼 영화에서. 풍차처럼 돌리면서 다 막았는데 이번엔 돌리긴 했는데 다 맞은 거지. 역시 그러니까 진지하면 안 돼. 그거 진지했을 거 아니야 그 영화에서 네, 그게. 진짜 야 정말 멋있었는데. 그래? 어떻게 보면 그래. 계속 부른 노래 있잖아요. 파파 네. 캔 유 히어 미. 그거는 나중에 따온 건가 진짜로? 겨울왕국에서? 그게 근데 모르겠어요. 옌틀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노래가 진짜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실제가 그렇게 주장한 것 같은데. 네. 비슷한 노래래요. 옌틀. 이 그러니까 노래가. 별거 아닌 건데 그냥 자기 어떤 뭐 일상생활이 반영됐는지 자기 취향이 반영이 됐는지 네. 그냥 그걸로 하나를 끌고 가가지고 홍보에도 써먹고 네. 복면가왕도 나오고
그쵸.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닐까. 음. 겨울왕국에 나온 노래가 여기서 따온 게 아닐까라는 엄청난 음모론이 데드풀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말장난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작전 회의하는데 그림 막 그려놨잖아요. 네. 그냥 난 그게 좋더라고. 우리가 여기서 차로 타고 오는 애를 공격해가지고 얘를 구하면 되는데 특히 얘 눈알 하나 없는 왼쪽 팔을 기계인의 얘만 조심하면 돼 라고 하면서 막 크레파스를 막 대충 그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성공하면 우리는 빨리 퇴근하는 거야. 한 다음 밑에 보니까 그려져 있는 게 성공하면 3장 촬영 취소. 3막 촬영 취소. 영화 3막 촬영 취소라는 거잖아. 그리고 그것부터가 너무 깨알잼이더라고요. 네. 아, 이게 하이라이트가 아니란 얘기를 얘네는 이렇게 하네? 약간 뭐 이런 느낌? 작가 디스도 엄청 많이 하고. 네. 그 본인이 그걸 또 막 썼으니까 그게 다 네.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참 전무후무한 캐릭터이면 분명한데. 네. 근데 뭐 원작에서는 어벤져스에 포함이 되죠, 데드풀이. 어벤져스에 포함이 아닌가? 되는 게 아니고 엑스포스로 케이블이랑 같이 활동을 하는데 그 엑스포스를 사실은 케이블이 만든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이 원래 인기가 훨씬 좋았대요. 데드풀보다. 데드풀은 약간 아류 비슷하게 그냥 재미로 약간 잔인하고 장난치는 거 좋아하는 캐릭터로 만들었다가 그리고 케이블은 진 그레이와 커플이 된 사이클롭스? 눈에서 광선 쏘는 엑스맨? 빨간 불소. 네. 네.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 설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 캐릭터고 능력도 특출나서 미래에서 온 용병 뭐 이래가지고 걔가 그리고 능력도 많고 리더십도 있어서 엑스포스를 결성하는데 거기 이제 데드풀이 끼는 상황인 건데 이제 지금은 데드풀 1편이 개봉하고 나서 데드풀 인기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지금 완전 역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케이블이 원래는 키가 엄청 큰 덩치가 큰 이미지인데 조시 블렘이 178밖에 안 돼서 그걸 영화에서도 계속 놀리더라고요. 조그만 새끼 말하면서 맞아요. 그렇게 하는 대사도 나오죠. 그리고 네. 뭐 타노스라고 놀림당하고 막. 타노스라고 할 줄은 몰라. 나 진짜. 타노스니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할 말이야. 참. 근데 철저하게 저작권 계산 안에서 다 움직인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농담의 수위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치. 다 구현해낸다는 게,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린 랜턴도 그린 랜턴 옷을 입고 있는 애를 죽였으면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니야. 심지어 그래서 시나리오에 적혀 있는 거 막 보여주잖아. 더 세게 깐 거지. 네. 뭐 그런 깨알재미가 있었다. 네. 근데 액션도 황당한 액션이긴 하지만 약간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어서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인피니티 워 이런 영화보다는 막 거기 막 우주에서 날아다니고 폭파하고 막 이러는데 얘네는 어쨌든 영화상에서도 데드풀이 자기가 이제 가라데를 잘한다는 식으로 말한 장면도 있고 뭐 그런 액션을 시원하게 즐기는 성인용 영화로서는 좀 손색 없는 위치를 자리 잡은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좀 너무 복잡한 거 아니었나. 플롯이. 그냥 즐기기에.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데드풀의 가장 이 장점은 거침없는 입 조동아리 액션과 네. 예, 거기 막 이제 하여튼 또 세잖아요. 예, 수위 센 이런 막 액션인데 그거를 이제 시간도 뭔가를 묶어놓고 이 현세와 이세도 왔다 갔다 하잖아. 그쵸. 바카린 만나러는 막 바네사? 예, 네. 어디야 그 막 여기 헤븐이야? 막 그러니까 헤븐이야. 이게 야 그럼 뭐 천국도 갔다 오고 저거 그쵸, 막 그쵸. 꿈인데 네. 그게 이제 너무 디멘션이 많아가지고 네. 저는 보면서 아 이거 뭐 이렇게 유니버스를 합치려고 그러는 걸 알겠는데 그거 막 엑스맨도 막 이렇게 좀 짬뽕돼 그쵸. 있고 뭐 그죠. 시간도 현재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좀 네. 복잡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인피니티 워 이후에 처음에 마블 로고가 시작하는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이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앤트맨도 있고 캡틴 마블도 있고 인피니티 워 4도 나와야 되잖아요. 이 시점은 핑거 스냅을 한 후인가 아니면 그 전인가. 이 전이라면 언젠가 이거는. 네. 이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미세먼지가 된 시점은 언젠가. 데드풀도 거기 지금 껴있는 시츄에이션인가? 일단은 지금 분리가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당연히 다른 영화잖아요. 네. 이어서 생각할 부분은 아닌데 마블 로고가 뜨니까 앞에 언제 합쳐질는지 모르니까. 그런 그럴 수 큰 있죠. 꿈은 배제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네. 막말로 모든 슈퍼히어로들이 합쳐서 어벤져스가 되는 게 아이언맨을 찍을 당시에는 그냥 꿈 같은 얘기였겠지만 실현이 된 것처럼 네. 어떻게든 지금 엑스맨이랑 같이 엮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언젠가는 합쳐져서 뭔가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 좀 그래요. 그쵸. 네. 거기 어벤져스까지 같이 끼기엔. 약간 피곤하려고 그래. 그쵸. 네, 지금도 벌써 피곤한데. 그죠. 차라리 그냥, 뭐, 엑스맨이랑 같이 데드풀이 활약한 거? 뭐, 여기까지는 내가 알겠어. 그리고 저는 오히려 막 그런 기대도 있더라고요. 휴잭맨이 미친 척하고 한 편만 찍어줘라. 라이언 레이놀즈가 그렇게 사정을 하고 매달리고 펜질을 하고 있더만요. 휴잭맨한테. 네. 그러면서 심지어 쿠키 영상에도 굳이 옛날 영화 소스까지 담아가지고 네. 자기가 억지로 한 프레임에 한번 들어가 본 거잖아. 네. 둘이 한 번만 해줘라. 그냥 그거 한 편 정도는 내가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겠다. 빈정되는 장면도 나오죠. 청불로 히트 친 건 내가 먼저인데. 그래. 내 성공 보고 로건 찍어서 성공한 거 아니냐. 돌아와라. 그렇지. 뭐 그거 정도 콜라보는 기대해 봄직하다. 어벤져스랑 엑스맨까지 다 등장하면 이건 뭐 네. 거의 축구 게임이 아닌가. 그렇죠. 어벤져스 엑스맨이랑 같이 합쳐지면 라이언 레이놀즈가 저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없을 것이다. 분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야. 사람들이 기대하는 장면은 그거예요. 스파이더맨과 데드풀이 만났을 때. 와 진짜 말 많겠다. 우와 그러네.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야 정말 말 많겠네. 네. 그렇겠네. 하여튼 걔네 그러면 둘만 나와가지고 하나가 그렇지. 할 법도 하네요. 그러네.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옷 비슷하다고 또 계속 디스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네. 그런 욕심 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디즈니가 폭스 산 거 아니야? 근데 아직 너무 길이 멀죠. 그리고 사실은 라이언 레이놀즈는 사실상 다음 영화, 그 다음 영화 계속 데드풀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 영화 쿠키만으로 자기는 할 걸 다 했다고 생각할걸? 본인의 흑역사를 이렇게 없던 걸로 쳐줘. 해버렸잖아. 그리고 그걸 우리가 다 이제 저 정도 얘기하면 우리가 잊어줘야 되는구나. 그걸 다 납득이 됐잖아요. 영화를 통해서 개인사를 정리하는. 그러니까요. 전대미문의 사건을. 아니 엄청난 근데 사람이지. 그래서 오히려 더 보지 않을까? 더 찾아서 찾아볼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그럴 수 엉망이면 야 진짜 엉망이네. 뭐 이러면서. 그럴 수 있네. 저는 그린랜턴이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볼까 지금 생각 중이야. 그럴 수 야, 있겠다. 근데 예고편만 봐도 차마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때 사실 그래서 심지어 개봉할 때 보러 갈 생각을 아예 안 했었어요. 근데 역시나더라고 평들이. 울버린은 봤어요? 보러 갔어요? 너무 못 봤어요. 안 봤어. 저는 봤었는데 네. 뭐 기억이 좀 아사모사해. 울버린 1이랑 2랑 둘 중에 하나는 좀 괜찮았거든. 하나보다는. 근데 그게 1인지 2인지 기가 안 1번 가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거하고 다른 편입니다. 그건 그 다음 다른 거. 건가? 그건 다른 편. 그것도 엉망이었는데. 아. 네. 그게 그래서 이게 좀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 아 그래요. 네, 그게 조금 더 엉망이었어. 아, 일본 그래요? 갔던 게. 네. 확실히 뭔가 이 차이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울버린 시리즈 아예 안 봤거든요. 휴잭맨이 굳이 로건 찍고 은퇴한 게 이유가 있었네. 이 로고는 수작인데. 네, 나머지 다 별로였어요. 나머지는 별론데. 근데 그 두 편 중에 한 편의 쿠키 영상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 그래요? 엑스맨 세계관을 완성하는데. 아. 그래서 그 영화는 그 쿠키를 보기 위해서 간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랬구나. 네. 로건으로 어렵게 흑역사를 이렇게 불식시킨 그럼. 휴잭맨과 달리 레이놀즈는 본편에서는 언급도 안 하다가 뒤에만 한 30초 그것도 남의 기계 훔쳐가지고 지 역사를 깨끗하게 만드는 이런. 그래도 울버린 그 두 편 중에는 네. 그 레이놀즈 나온 게 이제 원래 데드풀 팬들한테는 욕을 많이 먹긴 했는데 네. 둘만 놓고 비교하자 그러면 그게 훨씬 낫고요. 음, 네, 일본 그렇군요. 같은 거는 진짜 약간 맥락도 맞아. 없고 막 너무 이렇게 막 좀 나왔던 네, 거. 욕 많이 먹었어요 그걸. 그 울버린 한번 찾아보고 싶어지네. 네. 네. 아무튼 데드풀을 보면 딴 영화를 찾아보고 싶어진다. 저는 딴 영화를 찾아보고 싶어진다의 맥락에서 언급된 수많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거 하나 있었어요. 뭐요? 대사로만 나오는데 사람에게 언제나 최악의 순간이 있다라고 막 나레이션이 막 나올 때가 있어. 누군가에게는 뭐였을 거고 누군가에겐 뭐였을 거고 그러다가 갑자기 인간지네 영화 출연진에겐 이 영화에 출연하겠다고 사인한 그 순간이었겠지 라는 말이 나오는 대사가 있거든요. 네. 인간지네라는 영화 아세요? 몰라요. 아니요. 정말 난 그 영화를 라이언 레이놀즈 같은 대단한 사람이 언급한 것 자체가 너무 깜짝 놀랐어. 그래? 인간 지네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아주 개쓰레기. 전설의 아, 영화가 진짜? 하나 있어요. 인간 지네? 저도 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영화가 있는데 이야. 설정이 진짜 와 어떻게 봤어? 아니 이런 영화가 있다라는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영화인 거지. 심지어 인간 지네 2도 있다. 시리즈야. 근데 이거 미친 영화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래.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내욕하지 말기 바래요. 설정이 진짜 야. 별 1개 반이네. 예, 정말 진짜 미친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휴먼 센티피드 이거예요? 톰 식스 감독의. 설정이 어떤 미친 과학단지 여의사가 나와가지고 사람들 몸을 다 붙여버려요.
뭐 그런 호러래. 그러니까 상상하게 돼. 막 막 사람 몸을 이렇게 쭉 붙이는 거야. 아, 진짜요? 지네처럼. 그거와 같은 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뭐 도대체 이 또라이 같은 무슨 뭐 이런 영화 왜 만들어진 거지? 근데 와 2편도 나왔다는 거야. 2편도 나왔어요. 2011년에. 도대체 이건 뭔가 뭐 이런 걸 왜 보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던 영화인데 한때 그냥 정보로 입수되고 잊혀졌던 영화인데 내가 오늘 데드풀을 보면서 그걸 언급하는 라이언 레이놀즈 너무 싫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싶겠지? 네, 인간 지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깨알 패러디들이 몇 개 재미로 한번 얘기해 보자면 뱀파이어의 인터뷰 패러디가 있던데. 그렇죠. 예. 네. 커스틴 던스크가 어렸을 때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얘기 그때 여러 번 드렸었잖아요. 예, 처음 피를 받아 마시고 네. 톰 크루즈가 걔를 이제 물어가지고 박쥐에서 김옥빈처럼 네네. 이제 뱀파이어를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음. 그러니까 아마 누 피를 빨아먹고 나서 음. 자기 I want more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쵸. 예. 대사가 있는데. 그거를 뜬금없이 택시 운전사가 슈드사가 마지막에 나름 최강 빌런, 최악 빌런을 처리한 다음에 야 정말 의미심장하게 그 대사를 하더라.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라이언 레이놀즈 데드풀이 죽기 전에 막 대사하면서 몇 번도 안 죽고 계속 말하잖아. 네. 그때 어땠어요? 예상했어? 몇 번이나 더 짓을 할지? 저는 되게 네. 좋았어요. 아, 그래요? 이게 한 번 하고 끝났으면 그러니까 좀 그랬는데 막 세 번 네 번 막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패기가 느껴져 너무 좋더라고. 네. 저도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한 번 다시 돌아왔을 때, 네. 아, 여기서 이렇게 장난치면 어떡해? 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두 번 더 하더라고. 너무 야, 좋아졌어. 이거는 내가 당해줘야 된다. 계속 하네, 이 새끼. 약간, 그래서. 근데 거기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근데 난 되게 그럴 수 있지. 좋았는데. 난 그보다 안 죽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때도 안 죽는다고? 그냥 이것도 무슨 설정을 해놓은 건가 싶어가지고 아. 진짜 죽어서 그 이상한 뭐 하늘 공간 같은 곳으로 가잖아요. 그게 더 신기했지. 진짜 이렇게 죽긴 죽는 거구나 싶었는데 뭐 안 죽나 이런 생각했지 이게 뭐 지루하거나 많이 반복되거나 이런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약간 애매한 개그는 여러 번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걸 보여준 명장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 반복하면 웃길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지. 세 번 하니까 진정성이 느껴져가지고 좋아졌어. 갑자기 좋아졌어.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까지는 네. 뭐 이 영화에서 리얼리티를 따질 건 아닌데 네. 그 죽을 때까지가 길잖아요. 막 줄줄 말하고 나서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딱 죽는 네. 게 너무 길잖아. 그래서 뭘 저렇게 너무 길게 눈을 감지도 않고 뜨고 저렇게 뭔가 근데 그거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좋았어. 약간 할 말 계속 하는구나 네. 이런 느낌. 초대 엑스포스 멤버들 결국 다양한 방법으로 죽어나가는 애들이 걔네가 다 근데 나름 유명한 애들이에요. 폴스카스가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그 흑인 베들렘이라고 나오는 배우 있잖아요. 덩치 크고 전기를 막 조작한다고 막 했던 테리 크루즈라는 배우인데 원래 미식 축구 선수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 많이 나왔어요. 그린마일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린마에 나온 사람이랑은 달라. 다른 사람일까? 네, 그분은 킹핀이라고 데어데블에 나왔었지. 네. 근데 이 테리 크루즈라는 배우는 우리나라에는 별로 유명하진 않는데 코미디 영화에 많이 나왔거든요. 익스펜더블 1, 2에 나온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영화들이고 나머지는 뭐 액션, 코미디 뭐 이런 데 단역으로 조금씩 나오는 진짜 많이 나왔네. 20몇 편 나왔어요. 그러네요. 하슈타임에도 나오고. 저는 이분을 영화에서 보고 그 양반이다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데오도란트인지 남자 스킨 광고하는 아저씨네? 그 광고가 있어요. 그 광고가 자기 갑발을 이렇게 왼쪽으로 좀 움직이면서 막 소리치면서 하는 데오도란트인지 스킨 광고가 있거든요. 테리 크루즈의 광고. 그 광고들이 진짜 웃겨요. 그래요? 유튜브에 나중에 심심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라. 진짜 쓸데없는 얘기다. 그분이 난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나오길래 야, 자기 광고 한번 패러디 할래나? 약간 기대했어요. 데드풀이니까 거기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상한 막 스킨 바르고 하는 게 광고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뭐 저기가 안 되겠죠. 그치. 네. 저작권 이런 게 처리가 안 광고니까 됐겠지. 좀 안 되겠지. 그지. 네. 그래서 그냥 죽여버리더라고. 그래서 못내 좀 아쉬운 기대하던 패러디가 안 나와서 거기서 뭐 아쉬웠다. 갖고 와서 하기에는 그쵸. 그 기업에서 허락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아무튼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내용이 정말 이 쓰잘데기 없는 정말 들으나 마나 아무 스포일러가 포함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댓글에 뭐지 많은 사단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까면 깐다고 뭐라고.
지난번에 한국어 보라 그랬더만 초심을 잃었다고 또 뭐라 하고. 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냥 하고 싶은 말 해야 되겠다. 네. 싶은데 요즘 너희들 생각 안 하고 녹음하는 거 모를 줄 알지 다 안다고. 네. 그거 아시기 전에 저희도 알아요. 왜냐하면 아니 데드풀 2를 가지고 뭔 얘기를 합니까? 나는 어떤 자신감은 있어요. 이 정도로 얘기를 혼자 떠드는 거 말고 세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딴 거 뭐 있으면 가져와봐. 데드풀 아니 뭐 같은 거 황석기 번역가 지휘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 그건 뭐 그래. 번역하면서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나 뭐 여러 그래. 가지 뭐 이 영화 내 자체에 뭐 가지고 할 건 있겠지. 왜냐하면 번역가니까. 그렇지, 관계자니까. 아, 우리 관객 입장에서 3명 모여가지고 데드풀 2 가지고 뭔 얘기를 하나. 이 정도 얘기했으면 많이 한 우린 거 최선을 아닙니까? 다하고 있다 지금. 저 짜내고 있다 지금. 그래요. 내가 근데 오죽했으면 지금 왕씨 결혼식까지 갖고 와서 얘기하려다가 이거 도저히 붙일 수가 없어가지고. 딴 얘기 하려다가. 아 이거 뭐 어떻게 엮으려고 갖고 오긴 갖고 왔는데 뭐 해리 왕자 결혼한 거 어떻게 엮어야 되지? 아 막 코스튬 얘기할 때 언제일까 막. 아, 안 그래요? 되잖아요. 그래? 여기서 그러면 내가 약간 잡다한 얘기지만 하나 더 얹어보자면, 운 좋은 애 있잖아요. 예. 도미노. 도미노가 원래는 백인이래요. 맞아. 코믹스에서. 백인인데, 여기 눈 한쪽이 이제 까만 반점이 있는 캐릭터인데, 이거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흑인인데, 눈 한쪽만 이게. 근데 저는 그게, 그래서 그전에는 이 이야기를 알고는, 일부러 그렇게 반대로 한 다음에 분장을 그렇게 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보를 제가 찾아보기 전까지는 이 도미노 역할을 한 배우가 실제로 그런 피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굉장히 유명한 모델 중에 한 명이 백반증이 있는 흑인 모델이 있는데 네. 보통 예전에 백반증이 있으면 그걸 분장으로 메이크업을 가리거나 했을 텐데 아니면 모델은 할 수 없는 피부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 모델은 그냥 그 피부 그대로 런웨이를 걷거나 공식사회에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는 핫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우 중에 한 명이 직접 진짜 캐스팅이 된 건가? 네. 그래서 설정을 그렇게 한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오히려 원래 있던 데드풀에 있던 도미노를 인종을 바꿔가지고 흑인으로 한 다음에 그렇게 흰색 백반증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장으로 아 이거 분장이에요?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나 당연히 백반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배우가 실제로 백반증이 있는 배우인지 아니면 그걸 분장한 건지 모르겠으나 네. 원래 도미노의 설정은 완전 반대다. 백인인데 여기만 흑인 반점이 점이 있는 있다. 뭐 이런 건데 그걸 반대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델들도 그렇게 백반증이 있는 모델이 런웨이에 서는 것처럼 이 배우들도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건가? 혹은 아니면 그걸 뭐 분장을 한 건가? 긍정하기 위해서 분장을 해서 일부러 그렇게 바꾼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백반증은 아니네요. 찾아보니까 아니야? 재즈비츠는 그냥 흑인이네요. 그러면 오히려 그걸 더 보여주기 아니 위해서 근데 그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 사진 찍었을 때 아니었는데 이때는 생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 백반증이? 네. 아니 그래 그래?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기엔 너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겠지? 그래.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데드풀 2, 데드풀 2를 가지고 네네. 뭐 대단한 영화적인 얘기를 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목요일날 버닝이 있으니까 그래요. 많은 분들의 호평과 음. 막 그런 게 이어지고 있는 게시판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와서 막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시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목요일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